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다뤄볼 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성장형 인재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다시 영상을 찍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3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2027학년도 올해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접속하셔서 부야다 홈페이지를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2027학년도 신설, 논술, 창의형이 수능 최저가 없고 2027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심으로 지원 자격이 설정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고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현역 고3만 가능하다는 거겠죠. 2027년 신설 전형인 학생부 종합 성장형 인재는 108명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6학년도 학종에서는 이런 면접 플러스 수능 최저 조합이 별도 성장형 트랙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간 중복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현역 학생과 재수생만 가능합니다. 20명 추천 인원이고요. 그리고 교과 100인데 교과 90에 출결 10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조금 특이한데요. 영어가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를 해서 국영수 탐 상위 한 과목에 3합 7입니다. 약학부는 4합 5이고요. 그럼 영어 2등급이 1등급으로 간주되니까 영어 2, 국어 3, 탐구 1개 3 해도 3합 8이 아니라 7, 2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작년 지역균형 입시 결과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인문자연에서 높은 수능 충족률과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충원율이 있습니다. 인문 충원율도 249%, 자연 충원율 226%입니다. 이 말은 3합 7을 맞춘 학생들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 중 선발 인원의 2배가 위의 대학교와 중복 합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 내신 평균은 1.97, 자연 내신 평균은 1.72라고 써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간호학과가 오히려 경쟁률도 낮고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충원율은 높았고요. 그래서 1.81등급대가 붙었고요. 어느 약대나 다 똑같겠지만 경쟁률 엄청 높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만 맞췄다. 그래서 교과 내신이 1.5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인데요.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AI 학과를 보면 경쟁률이 13.8대 1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저 충족률은 60.1%입니다. 즉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자연과학대학은 경쟁률이 6.9대 1인데 최저 충족률은 69.2%라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충원율인데요. 공공인재 470%, 전기전자공학부 339, 사회과학대학 340처럼 충원율이 매우 높은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1.7등급 되면요. 종합전형으로 서연고, 서성안을 쓸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위의 대학교들이 동일하게 3합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는 중복 합격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70% 컷에 보면은 자연공과대가 1.5등급에서 1.6등급 사이, 화공과는 1.44등급입니다. 인문사회는 1.7에서 1.8등급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학부는 대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두 번째는 그런데 최저 충족률이 36.6%. 그럼에도 내신 70% 컷이 1.1등급. 지원자가 많다 보다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최상위권이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모집 단위가 약학대학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간호학과는 최저도 인문자연이랑 동일한데 최저 충족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1.69등급이 낮은 등급은 아니지만 간호학과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그리고 자대병원을 보유한 상위권 대학으로서의 내신 등급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범대 3개 보겠습니다. 교육학과와 영어교육학과는 충원율이 각각 400%, 273%로 꽤 높습니다. 최저 충족률도 60%대입니다. 즉 최초합 이후에 이탈이 생기고 추합이 되는 구조가 비교적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6명 선발하고 있고요. 매우 적고요. 충원율도 83%로 낮습니다. 이런 모집 단위는 지원자 수가 조금만 변해도 경쟁률이 크게 출렁이고 추합폭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는 모집 인원이 적어서 변동성이 크고 충원 구조가 좁아서 지원 안정성을 낮게 봐야 한다고 이 학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경제만 제가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경영경제대학은 52명, 경영학 전공 46명 모집하는데 글로벌 금융은 7명을 뽑습니다. 글로벌 금융은 경영경제대학이나 경영학보다 모집 인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저 충족률이 51.4%로 낮다는 점입니다. 지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수능 최저까지 통과한 학생 비율이 낮은 구조입니다. 이 말은 관심과 선호도는 높지만 지원자 중에서 도전 성격의 원서도 적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모집 단위는 단순 경쟁률이 아니라 소수 모집 단위 효과와 상향 지원 비중까지 같이 봐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또 전년도 입결이 이렇게 낮아서입니다. 3개 학과 중에 가장 낮죠? 근데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높죠. 적어도 교과는 입시 결과 분석할 때 이렇게 3년치 이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2027학년도 지역균형 교과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의 지역균형은 작년 결과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경영, 공대, 기계처럼 최근 흐름이 안정적인 학과는 기준선으로 참고하기에 좋지만 미디어, 공공인재, 글로벌 금융처럼 한 해만 완화됐거나 소수 모집인 학과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2027은 소프트웨어와 영어교육은 완화 가능성이 있고요. AI 학과는 소폭 경직된 느낌이고 전자전기는 여전히 강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융합형, 탐구형, 성장형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다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가능하고요. 최저는 신설된 성장형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치고요. 인문자연 기준 최저 3합 6입니다. 면접은 융합형은 의학부만 보고요. 탐구형은 3배수에서 5배수이며 학과마다 다릅니다. 면접 30%고요. 그리고 성장형은 전체 면접이고 1단계 5배수에서 면접 30입니다. 융합형 성장형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이고요. 탐구형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성장형, 탐구형 중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선 융합형과 성장형은 인재상이 동일합니다. 학업 활동이 우수하고 다양한 학교 활동이 관심과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간 학생, 즉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탐구형은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며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전공 분야에 깊이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럼 융합형과 성장형은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융합형은 맨 위에 학업 성취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체적인 과목이 두루두루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고요. 성장형은 학업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를 하고 독서도 하고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교과서 이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예상으로는 올해 입시 결과는 융합형이 성장형보다는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장형의 최저로 인해 충원율이 많이 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탐구형은 탐구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진로 역량에서는 융합형과 성장형은 동일합니다. 진로 탐색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장한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탐구형은 전공에 관련된 교과를 많이 이수했는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선택 과목입니다. 특히나 자연 계열들은 더더욱 중요하니까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2022년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공동연구 자료입니다. 내가 만약에 화학과를 지원했는데 핵심 과목인 확률과 통계가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아서 못 들었어요. 그러면 3학년 진로 활동에 내가 혼자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다 라는 흔적을 반드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안 들었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과목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내가 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면접에서 뭐 물어봐요? 라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입니다. 입학사정관님 2명 들어오고요. 면접 10분입니다. 그 중에서 탐구형에서는 학업 준비도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본인이 탐구한 활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발전도를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융합형은 의대만 면접 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면접 시즌 때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에서 지원자와 최종 등록자의 출신고 비율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합형은 일반고, 자공고 지원자도 83%, 합격자도 83%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융합형은 중앙대가 기존에 강조해온 것처럼 학업, 진로 탐색, 공동체 역량을 비교적 균형 있게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안정감, 꾸준함, 균형감이 있는 학생부를 가진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경쟁력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탐구형 볼까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원자는 일반고, 자공고가 63.5%인데 등록자가 47.3%로 크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들 누가 채울까요? 여기 보니까 외고 국제고, 즉 탐구형은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지만 최종 등록 단계에서 그 비중이 매우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비중은 등록 단계에서는 더더더더 올라갑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죠. 과고 영재고도 4.6% 지원해서 12.1% 등록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에 대한 환경, 탐구 활동의 밀도, 전공 연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렇게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특자사고 학생들이 등록 단계에서 더 강세를 보이는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이 그래프는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에서 지원자와 합격자의 내신 등급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등급이 아니라 합격자 진단이 어느 등급대에 가장 두껍게 형성되어 있느냐입니다. 먼저 융합형 인문을 보면요. 2등급도 있고요. 3등급 비중이 있고요. 4등급대 이하 일부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로 가잖아요.
1등급 비율 엄청나고요. 2등급 비율이 확 두꺼워집니다. 이 말은 융합형 인문이 지원은 꽤 넓은 구간에서 들어오지만 실제로 합격은 1등급 대 2등급 대 중심으로 압축된다라는 겁니다. 즉 학종이라고 해서 내신 역량이 약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학업 안정성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지원자와 합격자 1등급, 2등급 비율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탐구형 인문 같은 경우는 지원자 분포 자체가 융합형보다는 더 넓게 퍼져 보이고 있고요. 합격자 분포는 2등급, 3등급, 4등급 비중이 매우 두껍습니다. 5등급 이하는 지원은 하지만 붙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연은 5등급 이하가 인문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합형 인문은 1등급, 2등급 합격자 비율이 많다. 융합형 자연은 지원자와 합격자가 비슷하다. 탐구형 인문은 5등급 이하는 뽑히기 어렵다. 그러나 자연 5등급 이하는 합격도 많이 된다. 하지만 탐구형 전반적으로 2등급, 3등급, 4등급이 많이 붙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융합형 종합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제외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캠 융합형 인문이 지원층은 넓지만 합격은 2점 초반대로 정리되는 전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자 평균이 2.67인데 합격자 평균이 2.08이라는 건 넓은 지원자 중에 실제로는 상위권 학교 생활 완성도를 가진 학생이 선발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문은 학종이라 지원폭은 넓지만 결국 내신이 아주 낮아도 서류로 뒤집는 구조라기보다는 기본 학업 역량 위에 균형 잡힌 학생부를 가진 학생이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도 비슷한데요. 지원자 평균 2.34, 합격자 평균 2.01로 지원자 풀도 인문보단 작고 합격자 평균도 조금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자연 계열이 충원율이 인문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대비 43% 줄어든 수치로 117% 정도 돌았습니다. 의학학은 의대와 약학을 묶어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합격자 평균만 보는 거 아니시죠? 경쟁률, 충원율, 평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경쟁률만 보면은 상위권 대학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6.3대 1, 심리학과 25대 1, 응용통계학 24.8대 1, 교육학과 23.1대 1입니다. 그리고 공공인지학부 21.6대 1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입시 결과도 높을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인문계 탑이니까 1.79로 매우 높은 평균 가졌습니다. 공공인재 2.06, 교육학과 1.99, 심리학과 1.92로 그렇게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경쟁률은 평범한데 합격선 높은 학과 꽤 있습니다. 국문과 경쟁률 8.7대 1인데 내신 1.8. 영어교육학과 경쟁률 9.4대 1인데 합격자 평균 1.7. 경제학부는 경쟁률 10.2인데 합격자 평균 1.82입니다. 근데 영문과는 2.53, 철학과는 2.99, 국제물류 3.08 등급은 이 평균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 경쟁자가 일반고가 많은지, 특목고가 많은지, 3년치 입시 흐름은 어떤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표까지 보면서 어떤 학과가 특목고가 많이 유입되는지 3년치 입결로 봤을 때 융합형 인문은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유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학과는 크게 국제물류, 철학, 영문, 도시기획, 사회복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물류학과입니다. 2025 합격자 평균이 3.22, 등록자 70% 컷이 4.19입니다. 2024학년도 합격자 평균 2.07, 등록자 70% 컷 2.2로 낮지는 않았고요. 2026도 앞 슬라이드 기준 합격자 평균이 3.08입니다.
중앙대 서울캠 융합형에서 이 정도 내신대로 합격이 형성되었다는 건 꽤 이례적이라서 일반고 정량적인 우수자보다는 서류의 강점이 큰 특자사 친구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셔야 됩니다. 철학과도 비슷합니다. 2025 합격자 평균 2.73, 그리고 70%컷 3.19, 2024 합격자 평균 3.55, 70%컷 4.65, 2026년도 합격자 평균 2.99입니다. 3년 내내 결과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일반고 강세가 있는 학과는 국문학과, 역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영어교육학과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 경영학 전공, 광고홍보학, 응용통계도 상대적으로는 일반고 최상위권이 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융합형 자연계열 2026 입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연계열 융합형은 같은 전형 안에서도 학과별로 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쟁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쟁률과 합격자 평균 그리고 충원율 함께 보셔야 실제 난이도가 보여집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모집단이 융합공학부입니다. 경쟁률이 61.8대 1로 가장 높습니다. 모집 단위도 6명이라 소수 모집 단위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지원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합격자 평균은 또 1.89등급입니다. 즉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그것에 반해서 합격자 평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입니다. 경쟁률 42대 1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합격자 평균이 2.79입니다. 상당히 이 표 안에서는 낮은 축입니다. 이게 지원은 많이 몰렸지만 실제로 합격자 내신 때는 다른 상위 공학계열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즉 일반고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약학부 경쟁률 30대 1, 합격자 평균 1.5, 의학부는 경쟁률 39대 1, 합격자 평균 1.19입니다. 경쟁률도 높고 입시 결과도 매우 높습니다. 자대병원이 있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역시 다릅니다. 이제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결과도 같이 보면서 중앙대학교 융합형 자연계열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단년도 숫자보다는 2년, 그리고 앞서 바라본 2026년도까지 연결해서 3년의 흐름을 보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의학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경쟁률 42대 1, 2025 경쟁률 48대 1, 그리고 2026년도 39대 1입니다. 경쟁률은 늘 매우 높고 합격자 평균도 2024 1.36, 2025 1.26, 2026 1.19입니다. 즉 의학부는 3년 내내 중앙대 자연융합안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만 들어오고 합격했습니다. 약학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4 경쟁률 33.3, 2025 경쟁률 48.7, 2026년도 30.2입니다. 경쟁률은 조금 흔들리지만 합격자 평균은 2024 1.86, 2025 1.66, 2026 1.51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원 규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도 실제 합격선은 점점 더 상위권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전자공학부는 2024 합격자 평균 1.81, 2025 1.87, 2026 1.86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비슷하죠? 이건 3년 내내 매우 안정적으로 강한 학과라는 뜻입니다. 기계공학도 2024 2.01, 2025 1.73, 2026 1.83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융합공학부가 진짜 특이합니다. 2024 경쟁률 61.8대 1, 2025는 46.7, 2026은 다시 61.8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매우 높은데 퐁당퐁당이에요. 합격자 평균은 2.16, 3.0, 1.89입니다. 이거는 모집 인원도 작고
학생부 종합 특성이 크게 작동하면서 지원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많이 바뀌는 대표적인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융합형을 학과별로 그리고 3개년 흐름까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중앙대학교 융합형은 학종이라고 해서 내신 부담이 없는 전형이 아닙니다. 결국 붙는 학생들 보면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중심이고요. 여기에 전공 관련성, 즉 학생부 방향성과 완성도가 더해져야 실제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즉 활동만 많다고 유리한 전형 아니고요. 내신만 높다고 끝나는 전형도 아닙니다. 기본 학업 역량 위에 전공성과 학교생활 완성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같은 융합형 안에서도 학과별로 결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학과들은 내신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꾸준히 합격하는 구조로 보이는 학과들입니다. 즉 합격자 평균이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3년 흐름을 봐도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설명력을 가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학과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입니다. 이런 학과들은 합격자 평균이나 등록자 70% 컷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런 결과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순히 일반고 내신 서열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목고 들어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대학교 융합형은 경쟁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만 보면은 우리 무서워서 못 써요. 경쟁률은 모집 인원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자 평균, 충원율, 그리고 3개년 흐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도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이 강하게 붙는 학과가 있고요. 또 어떤 학과는 경쟁률보다 학생부 맥락과 학교 유형이 더 크게 작동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형이 균형적인 학종이라면 탐구형은 이름 그대로 전공 탐구 깊이, 방향성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문입니다. 모집 인원 217명, 지원 인원 3,137명, 경쟁률은 14.5대 1입니다. 지원자 평균은 3.58, 합격자 평균은 이보다 높은 3.38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융합형보다 내신대가 넓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자 평균이 3점대라고 해서 누구나 가능한 전형은 아닙니다. 이 전형은 단순히 내신이 낮아도 되는 전형이 아니고요. 내신보다는 탐구의 연결성, 학생부의 서사, 그리고 설득력이 더 중요해진 전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자연입니다. 여기서 탐구형 성격이 진짜 잘 드러나는데요. 모집 인원 200명, 지원 인원 4,774명, 경쟁률 23.9대 1. 인문보다 지원 규모도 크고 경쟁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평균 3.27, 합격자 평균 더 내려가 있어요. 3.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급부터 5등급, 6등급까지 다양한데 합격자는 1, 2등급보다는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이 많이 합격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탐구형 인문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점 후반에서 3점대 중후반까지 지원자와 합격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합격자가 2등급, 3등급, 4등급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등급대 조금 보이고 있고요. 자, 먼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등급 2.99입니다. 정치국제학과도 27.3대 1, 심리학과도 25.3대 1로 경쟁률 굉장히 강합니다. 즉 탐구형 인문에서도 인기학과는 지원이 많이 몰립니다. 특히 언어 계열 보잖아요. 영어 영문 3.21, 도덕문 3.72, 불문 3.7, 러시아 3.96, 일본어 3.59, 중문 3.48. 그리고 지원자 평균 보시면 외고, 국제고 향기가 많이 나죠. 충원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정치국제학과 133, 미커 120, 경영학부 108처럼 충원율 높은 학과는 최초업 이후에도 이동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산업보안학과 인문은 충원율 10, 관공부학과 14.3, 일어일문 20, 국제물류 37처럼 낮은 편인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과는 최초합 선발 밀도가 비교적 높고요. 추합폭을 좁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탐구형 인문이 2, 3, 4등급의 전공 탐구 설득력이 중요했다면 이 표는 2024, 2025도 과연 이 흐름이 3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탐구형 인문 3년 내내 합격자 평균이 대체적으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중후반 형성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먼저 국어국문학부는 2024 합격자 평균이 3.18, 2025 3.15, 2026 3.21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탐구형 인문 안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학과입니다. 즉, 국어국문학과는 내신이 아주 낮게 눌리는 구조라기보다는 꾸준하게 3점 초반 내외에서 전공 관련 탐구를 갖춘 학생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2024 합격자 평균 2.14, 2025 합격자 평균 3.43, 2026은 앞 슬라이드 기준 2.99, 경쟁률도 2024는 35대 1, 2025 21대 1, 2026 37대 1로 엄청 출렁이죠. 즉, 미디어는 탐구형 인문에서 대표적인 인기학과지만 해마다 지원 강도와 합격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학과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문은 3년 내내 융합형보다는 내신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국문, 영문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학과가 있는 반면에 심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처럼 인기와 변동성이 함께 큰 학과도 있고요. 국제물류나 산업보안처럼 학생부 맥락적 성격이 강한 학과도 있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탐구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경쟁률 57대 1, 어마어마하죠. 근데 합격자 평균 4.09, 일반고 친구들만의 성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뿐만이 아닙니다. 건설환경 4.83, 화학공 4.99, 기계공 4, 에너지 4.72 등 합격자 평균이 4등급, 5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자연계열 그래프 보면요. 3등급, 4등급, 5등급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융합형처럼 상위권 내신 중심 압축형이 아니고요. 2등급부터 5등급 때까지 누가 더 전공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많이 했느냐로 설득력 있게 보여줬는지를 보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연계열은 4등급, 5등급 대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은 지원자, 합격자, 범위가 모두 다 일반고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학은 따로 봐야 됩니다. 약학부는 합격자 평균 2.21, 의학부는 1.6입니다. 여기서는 탐구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최상위권 내신이 기본이고요. 그 위에 과학탐구의 깊이까지 갖춰 있는 일반고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학년도랑 2024학년도의 결과도 같이 보면서 이 해석이 2026학년도 한 해만의 현상인 건지 아니면 3년 동안 이어진 흐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학과별로 보면은 먼저 물리학과, 그 다음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즉 기초과학 계열은 전반적으로 3점대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반적인 내신 서열보다는 교과 선택, 과학, 수학, 탐구, 연구형 학생부 맥락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는 탐구형 자연의 대표적인 인기학과입니다. 2024 경쟁률 58, 2025 경쟁률 41.9, 그리고 앞에 2026학년도 57대 1이었죠. 지원율이 3년 내내 매우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평균은 3.28, 3.92, 그리고 작년 4.09로 상당히 낮게 형성됩니다. 공학 계열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본 2026년도의 결과가 특이한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2025, 2024도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탐구형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전형은 융합형처럼 학업과 활동의 균형을 보는 전형이라기보다는
전공 관련 탐구의 깊이, 학생부의 방향성 더 중요하게 작동되는 전형입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인문은 대체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중후반, 자연대는 2점대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때까지 형성되는데 이게 내신이 안 중요해가 아니라 내신 적혀있는 숫자보다 학생부의 맥락이 더 중요해라는 뜻입니다. 또 탐구형은 학과별로도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래서 경쟁률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합격자의 평균과 중원, 그리고 3년의 흐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많은 학생부보다 탐구의 연결성이 살아있는 학생부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올해 전년도와 3년치 입결을 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이 정도. 그리고 생기부의 우수성과 학교 수준이 더 크게 작용하는 학과, 즉 학교 수준, 특목고, 과고가 더 많은 학과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마다 뽑고 싶은 학생이 다 다릅니다. 융합형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한 학생, 성장형은 융합형과 비슷하지만 수능 최저와 면접까지 감당하면서 학업 태도와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 탐구형은 특정 전공을 깊게 파고들어 학생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학생에게 더 잘 맞습니다. 결국 두루두루 잘하면 융합형, 성장의 흐름이 뚜렷하면 성장형, 전공 서사가 강하면 탐구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 전형이 더 높게 평가할지 고민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앙대학교는 단순하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결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에 맞춰서 전형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우리 중앙대에 가보도록 하죠.